제가 오늘 북텔링 할 책은요, 광고의 8원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제가 서점을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6중가 베스트셀러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요즘에 좀 핫한 책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간단한 원리인데도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그런 걸 한 3, 40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부제가요, 실정 광고 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자가 지금 광고업계에 근무하시는 분이거든요. 현재는 뭐 한국 온라인 광고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광고는 우리가 옛날에 뭐 찌라시라든지 전광판 뭐 이런 오프라인 광고에서 이제는 빠르게 이제 온라인 광고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광고는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것이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게 광고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인지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봤는데 나중에 돼서 아, 그게 저거였어? 라고 하는 이제 들키는 그런 식의 광고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로 다가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득을 갖는 판매 이런 것들은 뒤에 조용히 숨기고 있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이제 그런 광고들이죠. 이 책에서도 뭐 이제 모든 마케팅 책들이 그렇지만 입소문 형태의 광고를 최고의 광고로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입소문 형태의 광고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광고에서 중요한 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단골 고객, 그죠? 애용자 이런 분들을 잘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보면 그냥 지나가다 간판 보고 들어오신 분, 그런 분들보다는 기존에 우리 집에 와서 꾸준히 물건을 구매하거나 먹거나 뭐 이렇게 쓰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매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자, 하지만 그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떠날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꾸준히 창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광고란 게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는 마케팅과 광고, 이거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케팅은 뭔가를 포장하는 것이고 광고는 그거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광고는 마케팅 속에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책에서도 8가지 중에 7번, 8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자분은 두 개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편의상 그냥 비슷한 개념이다. 아니면 전체적인 큰 마케팅 속에 광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에서 바카스와 비타파워가 있잖아요. 자, 보통 이 음료는 개념이 비슷해요. 피로회복이고, 피로회복이고, 어떤 이렇게 지쳤을 때 어떤 강장 효과를 갖는 자, 이런 비슷한 음료인데 사실 바카스 시장이 시장을 그 전에 꽉 잡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타파워, 비타민 C라는 음료가 나왔는데 똑같이 해서는 승부를 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비타민 C가 우리는 비타민 C, 건강을 위한 음료다라고 타겟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들은 이 두 개가 비슷한 성격의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바카스는 뭔가 타우린이 들어간 약의 어떤 성분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고 비타파워는 몸에 좋은 뭔가 영양 성분이 들어간 음료다라고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 성분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개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데 우리가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므로써 이 광고 효과를 보는 거죠. 자, 보통 이제 광고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그에 맞게 품질과 가치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를 우리 제품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가선다고 해서 그 소비자가 품질과 가치를 내가 아는 것처럼 그대로 인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라는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상대한테 그걸 어필을 해야 돼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도 나온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광고는 좀 비슷하게 그냥 인식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좋은 제품을 제대로 광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광고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광고에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입소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꾸준히 계속 추가돼야 되고, 그러려니까 소개를 받기도 좋고, 소개를 하기도 좋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고객들은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브랜딩 전략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건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이나 만족했던 서비스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브랜딩이 돼 있지 않으면 진짜? 진짜야? 진짜 네가 써봤어? 이게 계속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를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5%가 되려면 95%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근데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모방이에요.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했던 거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이 역시도 요 전에 제가 했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 그러니까 광고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는 거고요. 자, 육하 원칙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6가지를 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나, 왜. 그러니까 광고도 누구를 타겟팅을 할 것인가, 이 광고를 어디서 보여줄 것인가, 아, 이 광고를 언제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럼 뭘 광고할 것인가, 이 광고가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6가지를 다 골고루 생각을 해봐야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8가지로 해놓은 거예요. 자, 8가지를 제가 빠르게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야. 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뭔가 눈에 띄었어요. 뭔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광고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전철문에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이곳에 광고를 하세요. 이러고 써붙여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릴 때가 되면 문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를 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광고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으로 점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배너라든지 뭐 네이버 배너라든지 이런 뭐 웹사이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가 앱 같은 걸 하나 다운받아도 무료로 쓰려면은 거기에 광고가 뜨잖아요. 카카오톡도 여러분들 광고 뜨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강력한 이유는 누구든지 카카오톡을 하루에 뭐 수십억 개의 메시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자, 그럼 누구나 카카오톡 화면을 보고 있을 건데 그 맨 위에 광고가 뜨는 건 내가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무조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얼마만큼의 시간 아니면 언제 그게 보여줄 때가 중요한가. 왜냐하면 광고라는 건 비용이 들어가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지하철 광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기간이 중요하고 비용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돈 들이지 않고 개인들이 자기를 퍼스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워낙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SNS를 떠나서는 광고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눈에 잘 띄게 만드는 거야. 일단 누군가가 봐야 돼요. 아니면 검색이 들어갈 때 검색 순위 어디에 뜰 것인가.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검색 순위 첫 번째로 뜨면 광고비가 대단히 비싸요. 우리 보통 네이버 검색하면 쭉 위에서부터 파워링크라고 뜨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광고비가 대단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봤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한 발 다가서게 만들어야 돼요. 다가서게 만들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어요. 뭐지? 하고 한 발 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발한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뭐 관심을 끌만한 뭐 이벤트성도 필요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의 관심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언제 그 동네에 많을 때 그게 눈에 탁 띄어서 하고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고들이 지나가도 잘 안 보잖아요.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수없이 광고가 뜨잖아요. 자, 그런데 쭉 넘기다가 갑자기 눈에 띄어서 마침 보고 싶었던 광고가 눈에 띄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관심을 연구해야 돼요. 자, 근데 인스타그램이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11번가에서 뭔가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게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알고 딱 떠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관심 있었지, 이거 검색한 적 있었지, 한 번 더 봐봐. 라고 해서 아주 타겟팅 광고를 하거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검색을 하거나 하면 그런 개인적인 관심이 네이버나 구글들은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우리를 관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라. 다가서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한 번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굳히기 전략이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고 조금 더 보고 싶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성이 있으면 좋겠죠. 뭐 누르면 뭐가 나올 것 같은 아니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서서, 왜 그렇지? 라고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상품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것을 필요로 하게 하라요. 자, 이것은 모든 마케팅창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필요 창출이라는 표현이 있죠.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도 절대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필요한 사람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필요라는 부분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 다음 구매까지 돌리는 건 사실 식은 죽 먹기죠. 근데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광고는 입 광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에 탁 띄는 광고들. 이 앞부분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고 구글에 들어가서 아니면 쿠팡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검색했다는 건 이미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을 만드는 건 훨씬 쉬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왜 돈을 버는지 아시겠죠? 이 앞부분이 지금 생략된 거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필요한 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한번 눌러보고 보다 보니까 이거 진짜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갖게 만드는 것.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필요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업사원들 중에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요, 물건을 잘 판다는 건 필요하게 만드는 작업을 잘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사지는 않죠. 그것을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걸 누리고 싶다라고 원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필요가 생기면 원하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무조건 필요하다고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깥의 다른 것들과 왜 틀린지, 왜 당신이 나한테 그것을 구매하거나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장점, 나만의 특별한 거를 설명을 해야죠. 자, 그러려면은 다르게 보이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바카스와 그 비타옵의 그 부분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를 마셔야 될 것 같아라고 필요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왜 내가 비타오백을 그 편의점 가서 바카스도 있고 비타오백도 있는데 왜 내가 비타오백을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타민 C가 들어간 건강 음료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제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구매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요즘엔 다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구매를 하죠. 자, 근데 문제는 구매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들어가니까 뭐 카테고리에서 또 찾아야 되고, 카드 결제하려니까 또 너무 복잡하고, 뭔가 요즘엔 페이들이 너무 많아서, 뭐 포인트도 넣어야 되고, 뭐도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면 사람들은 그 긴 시간을 가는 과정 동안 이 소망하는 마음이 식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바로 구매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다 구축하는 것도 광고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만족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광고라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마케팅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만족해야 돼요. 왜 만족해야 여덟 번째 소개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 만족하게 하라. 되게 당연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정신 분석학자 라킨이라는 사람 말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여론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만족한 사람의 후기를 활용하라. 만족했다고 말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품이 좋으면 어, 만족하고, 뭐 써봤는데 별로면 만족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내가 만족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으라는 건 요즘에는 최고의 광고는 댓글, 경험담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쿠팡에 들어가서 뭘 살 때는 그 앞에 일단은 몇 명이 샀는지 일단 숫자를 보죠. 많이 산 사람 걸 선택을 보통 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길게 쓴 사람 걸 먼저 봐요. 그리고 길게 쓴 사람께 보통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장단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 이 제품이 좋구나. 아, 사람들이 많이 만족하는구나. 왜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그 설득의 심리학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선택한 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만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70%, 60%의 만족한 사람들만 가지고서도요, 90%, 99%의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이 여론이고요. 뭐 밑에 비슷한 얘기예요. 만족한 사람의 후기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그 미국과 전쟁을 벌일 때 그 미국 사람들,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도 괜찮아요라고 해서 쇠뇌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한번 동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말을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나쁘진 않아라고 그냥 담배 한 개 피로 살짝 인정을 했는데 그게 비난받기 싫으니까 점점점 공산주의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했다라고 스스로 말하게 하면 자기의 만족도가 진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8장은 그것을 전파하게 하라.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소비자들이 전파를 하려면 일단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 명료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토리텔링. 사람들은 써본 경험을 이야기로 전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써본 이야기를 정말 말을 잘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 사람은 아마 뭘 하셔도 영업적으로나 마케팅을 잘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써본 경험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잘 구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이 나를 마케팅하고 광고할 때도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줘 버리는 거야. 광고에 그런 스토리를 심어 버리는 거죠. 아주 짤막하게.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NS나 카페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잘 활용을 하셔서 광고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한번 써보고 나서 직접 경험을 하면 그 직접 인식한 경험을 되게 크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100% 내가 옳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의 인문학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자기가 100% 좋다라고 느낀 감정을 주변에 이야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간접인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써본 사람을 통해서 간접인식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친한 사람, 그 사람이 직접 써보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내가 써보지 않아도 왠지 그게 좋다라고 느끼는데 이게 엄청난 강력한 만족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써보기 전에 만족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 버즈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라는 성격을 띨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광고와 마케팅은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소비자들을, 고객들을 어떻게 인식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케팅 얘기를 제가 뒷부분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할 대상은 우리가 뭔가를 판다, 뭔가 서비스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게 다 마케팅, 광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장소, 내가 가진 아이디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팔 제품이 없는데, 나는 뭐 서비스할 가게가 없는데, 라고 하셔서 마케팅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엇들을 마케팅을 해보는 노력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서도 보면 아주 자그마한 우리의 경험이 이제는 디지털화돼서 나의 가치, 그 다음에 상품이 돼서 사람들한테 서비스 형태로. 그래서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마케팅 전쟁이에요.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쓴 이 잭 트라우트 이분도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다. 인식의 싸움이다. 그 제품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 마케팅의 대가인 세스 고딘도 당신의 제품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당신이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광고 방식은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치약이다. 우리 옛날 럭키 치약 같은 거 그냥 만들어 놓으면 팔렸어요. 어느 회사가 뭐 어떻게 마케팅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삼양라면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막 팔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시대로 가면 이제 지뢰 시대로 바뀌어요. 워낙 제품 품목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돼서 어디 회사의 누구 제품, 어떤 특징이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사는 지뢰 시대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양의 시대나 지뢰 시대는 여전히 기업이 마케팅을 해요. 우리는 그냥 보고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망의 시대예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회사가 광고하는 대로 소비자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써본 경험을 보고, 그래? 그러면 쓰는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주변에 너 써봤어? 그 소비자들이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요. 카페를 만들고 뭘 만들고 소비자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써보고 좋은 제품을 추천받아서 쓰는 그런 이제 망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소비자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1대1로 우리가 상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대처하기도 좋았죠.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단체로 클레임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리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의 시대에서는 품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시대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세 번째까지 알고 있어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시대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요, 격의 시대예요. 격의 시대. 그걸 파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누가 좋다고 했는지, 누가 써봤는지, 이제는 누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뭐 광고에서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브랜딩할 때도 이제는 여러분들의 제품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나의 그 존중, 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의 격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이야, 써봐. 이렇게 해서 먹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 번외 얘기지만 표정, 말하는 법, 뭐 헤어스타일, 입는 옷, 그 다음에 나의 뒤에 배경까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나의 스토리를 그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스토리도 구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 그냥 애 키우다가 나와서 이거 하는 거야.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만 거기에 갈등이라든지 약간 떨어졌던 삶에 굴곡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의 스토리를 잘 만드는 거죠. 없으면은 한번 실패해 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 실패가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격을 만들고 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